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렬 알고리즘을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택 정렬을 좀 살펴봤어요. 선택 정렬. 그래서 선택 정렬은 지금 보는 것처럼 왼쪽 리스트와 오른쪽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고 맨 처음에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왼쪽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렬이 되어 있는 리스트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리스트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 정렬이 안 된 리스트는 비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렬된 리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작업을.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오른쪽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어때요?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값을 왼쪽 리스트로 정렬된 리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리스트 셀렉션 소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언제까지 오른쪽 리스트가 빌 때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 옮겨주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위치로 옮기고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위치로 옮겨주는 이 일을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일들을 쭉 살펴봤고 얘를 그림으로 한 번 더 보면 선택 정렬은 좀 보는 것처럼 자, 가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이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값을 정렬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쉽게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정렬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렬할 곳을 공간을 이렇게 따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해서 이 배열에다가 정렬된 리스트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이 입력 배열에다가 한꺼번에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이 원래 위치에다가 정렬을 하겠다는 방식이 이제 제자리 정렬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가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추가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현을 할 내용은 추가적인 배열은 따로 가지지 않을 거예요. 추가적인 배열을 가지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위치로 교환을 해야겠죠. 교환할 거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원래 있던 두 번째 위치에다가 마찬가지로 값을 이렇게 교환 일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의사 코드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어는 코드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소스 코드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서 자 이렇게 정렬된 목록이 출력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자, 선택 정렬의 복잡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택 정렬의 복잡도를. 자, 첫 번째로 먼저 한번 볼게요. 비교 횟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비교 횟수. 비교 횟수를 보는데 그렇죠. 선택 정렬은 이제 우리가 이 소스 코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첫 번째 외부 함수가 그러니까 외부 반복이 있어요. 외부 반복. 자, 외부 반복을 n-1번만큼 횟수를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외부 반복을 해야 되고 외부 반복을 하면서 또 안에서 또 내부 반복을 하게 되죠. 내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내부 반복을 하는 이유는 최소값을 찾고 그 찾은 값을 그쵸 최소값을 지금 찾는 거죠. 최소값을 찾고
그래서 외부 반복도 n번 해야 되고 내부 반복은 n-1 마이너스 i번째 횟수만큼 마이너스 i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외부 루프와 내부 루프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외부 반복이 예를 들어서 0부터 n-1까지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하겠죠. 외부 반복을 하는데, 자, 외부 반복 순서를 만약에 이제 0일 때 내부 반복 횟수는 n-1이고, 그리고 외부 반복 순서가 1일 때는 내부 반복은 n-2만큼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n-2, n-3 횟수만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할 거고 우리가 이 반복 횟수를 그 시간 복잡들을 구해보면 자, 비고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외부 반복 n번, n-1번, 그리고 내부 반복 n-1-i번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간 복잡도로 비고 노테이션으로 n제곱에 비교 횟수가 필요하다. 비교 시간이 필요하다. 자, 비교 횟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동 횟수를 한번 볼게요. 이동 횟수. 외부 반복을 한번 할 때마다 그 3번의 이동 횟수가 필요해요. 3번의 이동 횟수. 자, 3번의 이동 횟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한번 볼게요. 이 외부 반복을 한번 할 때마다 이 수압을 계속 해야 되죠. 수압을 매번 수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압을 내부 반복, 그러니까 외부 반복 횟수만큼 수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 횟수가 되는 거죠. 근데 수압을 한 번 할 때 수압 이동하는 횟수가 A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걸로 보는 게 빠르겠네요. 자, 그래서 수압은 그 이동 연산이 그러니까 이 대입 연산이 3번 필요하죠. 3번 필요해요. 자, 그래서 3번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 루프 실행할 때마다 그 필요하기 때문에 3 곱하기 n-1 횟수만큼 외부 루프가 필요하다. 물론 뭐 아주 좀 자잘한 연산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이런 연산들 그리고 몇 가지 자잘한 연산들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정렬 대상 그러니까 실제 정렬하는 레코드 정렬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한다. 이동 횟수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비교 횟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비교할 때마다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복잡도로 그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 복잡도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이제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그 시간 복잡도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그 뭐야 상수나 개수들은 우리가 다 그 뭐야 무시한다, 제거한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그 n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 뷰거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들이 계속 위치를 계속 바꿔야 돼요. 위치를 계속 바꿔야 돼요. 맞죠? 옮길 때마다 위치를 계속 바꿔야 돼요. 위치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안정성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정렬 알고리즘을 좀 볼게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게요. 삽입 정렬 알고리즘. 자, insertion sort이고, 그래서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운 레코드를 올바른 위치에 삽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선택 정렬하고 좀 약간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 선택 정렬하고 비슷하게 정렬된 리스트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삽입 정렬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카드 놀이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카드 놀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카드를 보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쭉 가다가 왼쪽부터 카드가 왼쪽부터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7이라는 카드가 지금 보는 것처럼 2, 4, 5 이 해당하는 위치가 있겠죠. 이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쏙 집어넣는 이런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 이 카드를 왼쪽부터 오른쪽 쭉 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이 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반복을 한 번 카드 끝까지 반복을 해보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카드는 정렬이 되어진 상태가 된다. 그 이와 유사한 정렬을 하는 게 이제 삽입 정렬, 인서션 소트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렬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림으로. 초기 상태에서는 자, 그 목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목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카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놓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맨 첫 번째 있는 이 값은 이 대상은 정렬이 이미 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얘는 얘가 더 작죠.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실제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장소로 옮겨야 돼요. 자, 위치를 옮겼어요. 위치를 옮기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8은 보니까 8은 그쵸? 위치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정렬이. 오케이.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있는 카드, 그 다음에 있는 값을 보니까 이 1이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쭉 보니까 정렬이 왼쪽으로 쭉 보니까 정렬이 아직 이 위치가 맨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맨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맨 앞으로 가고 그러면 맨 앞으로 가면 얘는 이제 맨 앞으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 보니까 2라는 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렇게 또 찾아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이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마지막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목록들이 모두 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정렬이 완료가 되는 형태가 된다. 정렬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정렬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으로 조금 살펴보면 insertion sort로 그 이제 수도 코드, 의사 코드로 살펴보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빠르죠. 358, 127 예를 들어서 3, 5, 8, 1, 2 7이라는 정렬해야 될 목록이 쭉 이렇게 있어요. 정렬해야 될 목록이 있고 자, 이 목록을 우리가 정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맨 처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맨 처음에 있는 이 값은 정렬이 이미 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할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i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i를 1부터 어디 n까지인데 실제로는 n-1이죠. 0, 1, 2, 3, 4, 5가 되니까 실제로 0, 1, 2, 3, 4, 5가 되니까 n 개수는 6이지만 6-1이니까 5까지 여기까지 가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이 있을 곳을 위치를 이제 찾아서 그 위치에 삽입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키라고 부를 거예요. 키. 이제 우리가 삽입할 대상이 되는 거죠. 키는 A에 얘 이제 그 배열 이름 A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래서 키에는 이제 5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자 볼게요. 이
얘를 어디다가 삽입할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다가 삽입할 거죠. 왼쪽. 그러니까 정렬된 목록에다가 삽입할 거죠. 그래서 그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 위치를 찾기 위한 어떤 그 뭐야 우리가 제어 변수를 j라고 둘 거고 j는 i-1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i는 1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j는 이제 0이에요. 그렇죠? j는 0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while 반복문을 돌면서 이 키 값이 이 값이 삽입되어야 될 위치를 찾아야 되죠. 자, 근데 j는 지금 보면 j가 0보다 클 때까지 조건이고 그리고 이 aj 값이 키보다 크다면 자, aj 값이 키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aj 인덱스는 3이죠, 지금. 3이 5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aj 플러스 1 그렇죠? aj 플러스 1에다가 이 j 값을 집어넣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이 i번째에 있는 위치를 옮기려면 앞에 있는 애들도 같이 옮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조건 만족하지는 않죠. 이 예시에서는. 자, 그리고 j가 그리고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려왔죠. 자, 그리고 자, a의 j 플러스 1 위치는 어디죠? a의 j 플러스 1 위치는 j 플러스 1이면 여기죠. 이 위치에 키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다. 한마디로 아무 변동이 없어요. 아무 이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 값을 다시 제자리로 그대로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자, 오케이. 자, 이 일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 i 값이 2가 되고 2가 돼도 사실 그 이동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8은 다 이 앞에 있는 값보다 크니까. 만약에 그 i 값이 0, 1, 2, 3이 되면 얘가 이제 i 값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어디로? 위쪽으로 옮겨야 되죠. 앞쪽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앞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3인 경우에는 j는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키값은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반복을 하면서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j 플러스 1 위치에다가 j 플러스 1 위치면 여기죠. 3이죠. 3 위치에다가 j 값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한마디로 8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j를 마이너스 1하고 그럼 j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이라는 값을 어디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복문을 다 마치고 나면 j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j 플러스 1 위치에다가 키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그 값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맨 처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맨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 값을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을 여기서 쭉 반복을 할 건데 언제까지? 여기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손으로 봐야 되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 라인별로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이제 인덱스 i부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인덱스 0번에 이미 정렬된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삽입될 숫자 i 번째 정수를 키로 변수로 두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이게 쭉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쭉 같이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용을 하는데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을 그림으로 한 번만 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i가 이제 3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i가
3이고, 자, i가 3이면 어떻게 되죠? 키에는 키에는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키에다 넣으라는 거죠. 키에는 값이 1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j는 값이 뭐가 되죠? i-1이니까 j는 2가 될 것이고, 이 반복문, while 반복문을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j가 지금 0보다 크죠? 그리고 ij가 키보다 크냐고 물어봐요. ij면은 여기죠. 2번 인덱스가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가 이제 j가 되는 거죠. 얘가 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8번 값을 8이라는 값을 앞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그 옮기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옮겼어요. 자, 옮기는 작업 어디 있지? 그러니까 C번 스텝에서 그 D번 스텝까지. 그래서 이 C번 스텝은 지금 이 비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값을 옮기는 것은 D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J는 J-1을 해서 감소시키고 이 1번 인덱스에 있는 값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되죠. 또 비교해 보니까 얘가 또 커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0번 인덱스에 있는 값도 비교해 봐요. 어때요? 크죠? 그래서 또 옮겨요.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나서 다 옮기면 어떻게 되죠? j 값이 0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반복문 종료하겠죠. 종료해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i 값을 여기에다가 삽입하면 돼요. 삽입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까지가 정렬된 배열이 되고 여기는 또 정렬이 되지 않은 정렬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정렬이 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제까지 n-1까지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삽입 정렬이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삽입 정렬이 이렇게 완료가 되고 자, 방금 봤던 그 수도 코드를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삽입 정렬 프로그램으로 소스 코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방금 봤듯이 수도 코드와 C 언어 소스 코드는 바뀐 부분이 거의 없이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진다. 아주 유사하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정렬은 0번 인덱스부터는 0번 인덱스는 이제 정렬되어 있다 가정을 할 거고 우리가 그래서 1번부터 언제까지 n-1까지 그래 i를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작을 때까지 하면 n-1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런 일들을 하고 여기서 비교해서 레코드 실제로 이동하는 일을 여기서 이제 좀 이동할 거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여기에 이제 삽입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수도 코드로 봤던 코드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삽입 정렬 복잡도를 좀 분석을 해봐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삽입 정렬도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아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우리가 선택 정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만들고 동작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실행을 해보고 여러분들 구현해서 실행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보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 복잡도를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그리고 평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정렬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정렬할 대상이 이미 1, 2, 3, 4, 5 만약에 이제 목록이 이제 이렇게 레코드가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렬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자, 정렬이 이미 다 되어 있으면 그 내부 포문은 수행을 안 하겠죠. 아까 봤듯이 내부 포문은 비교를 그러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내부 포문은 수행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외부 포문만 반복하면 된다. 외부 포문만.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우리가 시간 복잡도로 n번 실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n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교는 n-1번, 이동은 2 곱하기 n-1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이만큼이 아까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이만큼을 비교를 하는 거고, 이게 비교 문장이고 비교 되는 거고, 한 번 비교하는 거고, 이동은 보는 것처럼 2번 이동하는 거죠. 2번 이동하는 거죠. 아까 소스 코드에서 봤듯이 리스트에 i 번째를 키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을 실제로 아까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대상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대상이 아닌데도 어때요? 이 파일인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이동을 안 하지만 키에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옮겨야 되죠. 그 제자리를 옮기는 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이 연산이 필요하다. 이동하는 연산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최악의 경우를. 자, 최악의 경우는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5, 4, 3, 2, 1이죠.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렬하려면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가 될 거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비고 노테이션으로 n제곱이 나오는데,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모든 단계에서 자, 할 때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되죠. 예를 들어서 1번 키도 얘를 키로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옮겨야 되죠. 다 옮겨야 돼. 자, 그래서 비교도 그 외부 루프를 할 때마다 i번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 난자 이게 비교죠. 아까 반복문 그 안에 있는 포문이었죠. 내부 포문. 자, 그리고 이동도 외부 루프를 각 수행할 때마다 i 플러스 2 두 번의 이동이 계속 발생해요. 자, 그러니까 i번 이동은 지금 이게 i번 이동이고, 플러스 2번은 두 번은 이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키를 집어넣는 것과 리스트를 키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옮기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루프는 할 때마다 내부 루프에서 마찬가지로 i 플러스 두 번의 이동이 계속 발생한다. 이동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외부와 내부 다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하면 n제곱, 그리고 이동도 n제곱 해야 돼요. 근데 뭐 n제곱 플러스 n제곱은 뭐 우리가 비교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n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 평균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물론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또 이렇게 하긴 해야겠지만 평균 경우에는 우리가 절반만큼의 레코드 데이터를 옮길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거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하면 그냥 그대로 n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 n제곱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최선의 경우에는 정리를 완전히 되어 있으면 n번만, 그러니까 비거 노테이션으로 n번, 그러니까 5의 n이고 n번만, 그러니까 내부 수행을 반복 수행 안 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n제곱이고 평균 경우에도 n제곱이다. 평균 경우에 n제곱이다. 그리고 삽입 정렬은 마찬가지로 레코드 이동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안정적인 정렬 방법이고
대부분 정렬되어 있으면 아주 효율적이다. 이미 정렬되어 있고, 하지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로 우리가 정렬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인 정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삽입 정렬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